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리에 직접 출석하게 됩니다. 자, 경찰의 호송버스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찰은 한 4천여 명을 동원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자, 지지자 또는 이 반대자들의 충돌 사태에 대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구인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어제도 6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구인하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는데 오늘도 구인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에는 구인 조치가 없었고 오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2시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때문에 자, 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거는 허락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갈 동안에는 자, 이 경호원들도 함께 그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인을 24명 이상으로 추가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인 신청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은 늘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 선거관리원들도 신청을 했고 저 한덕수 국무총리 등등 해서 많은 인원이 정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게 될 이 변론에 본인이 직접 참석할 것인지 자, 이제 오늘 한번 출석하고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겠다. 지난번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중간에 40분 나중에 매주 마지막에 5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은경이라고 하는 자는 자, 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하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미 결론을 대놓은 이 판결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그 서부지방법원으로 달려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참석한다. 이렇게 오늘 이 공수처 쪽에서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동상에 특별한 예원은 없다. 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싸우겠다.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이런 피켓이 등장했고 자, 구호를 크게 외치거나 지금 이 소란을 피우는 시위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의 여파인지 대부분 평화적인 시위로 그렇게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폭력 시위는 또 다른 이 이재명과 공수처에게 빈미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또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경찰은 64개 부대 4천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8시 30분부터 헌재 울타리를 따라서 경찰버스 60여 대가 줄지어 차벽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헌재 정문 앞 도로 여기에도 4개 차로에만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후 1시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파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건 문제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하는 것은 외치고 그런데 이제 폭력 사태만 없으면 폭력 사태는 바로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완전 폭도로 몰아가고 있는 이 언론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폭도. 민노총에 대해서는 얻어맞고 있던 경찰들. 그런데 이 국민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진압을 했다 하는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경찰도 다친 사람도 있지만 자,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 얼굴에 이 구두 자국이 있는 구두가 있는 이 그림이라든지 누워 있는 시위대 자, 이런 걸 보면은 자, 이 진압도 아주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갤러리에는 1시 헌재합 집회 윤석열 대통령 헌재 재판 변론날 자, 양산이나 오산에 윤석열 탄핵 기각 써서 오세요 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인 신청을 24명이나 했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한덕수 총리 등등을 신청해서 최소 24명을 정인으로 추가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천재현 현재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재 감사원장, 이준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정인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숫자로 말씀드리면 최소 24명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이나 또는 투표 사무원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3차 변론에 오늘 직접 출석하게 됐고, 어제 오후 9시 55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서 출석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동선이나 포토라인 앞에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자, 보안 사항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휴정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쉴지, 자, 머무는지에 대해서도 경호처와 협의할 사항이다.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경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심판적 내 경호 조치가 행해지고 있고 재판장의 소송 지휘나 질서 유지권 등이 발동돼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심판적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는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판장의 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적으로 본인이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 방어를 하겠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 24명, 그 앞에도 8사람의 정인이 신청됐기 때문에 한 30여 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하루에 지금 3명 정도 신문을 한다. 또 4명 한다. 이럴 경우에 3명 할 경우는 10차례 이상.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인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증거에 대한 조사.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지난번에도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다가 이게 중국인 명부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시할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출석하는 걸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다. 자, 이게 지금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야만인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 이런 야만적인 행태. 자, 이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서신 접견도 하지 말아라. 가족 접견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강제 구인하겠다.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하고 난 뒤에 그때 이후가 앞으로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아마 그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다시 거세게 저항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지금 여론도 아주 확 달라지고 있고 자,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만나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더더욱 달라지는 분위기. 자,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공수처, 이재명, 국수본 여기가 더 쫓기는 실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통합징수법 등의 세개 법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면서 압박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자, 민주당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도로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법들 또는 관련 규정들을 전부 다 막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국회는 40명 자, 민주당 쪽에서 헌법재판관으로 2명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1명인 이 정계선만 추천했습니다. 임명을 했습니다. 정계선하고 조한창이라고 국민의힘 추천한 사람 1명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여기도 빨리 임명해야 된다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도 8명인데 좌편향 인물 특히나 이 마은영은 지금도 서부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운동권 핵심 인물인데 이 인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이 최상목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회주의자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막판에서는 뭔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법들 자, 거기에 대해서도 최상목도 버티고 있다. 거기에는 여러 국무위원들도 함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던 KBS 수신료 그리고 전기료의 통합 강제 징수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 이걸 통합 강제 징수를 떼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통합 강제하겠다. 자, 이것은 지금
그 KBS가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장범 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KBS는 완전히 지금 왼쪽으로 돌아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배신을 또 때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하면서까지 그래서 나중에 뭐 박장범이 사장 되니까 파우치 박이다 이렇게 막 비판하다가 최근에 자 이게 그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그동안 직무가 저 바깥에 한적에 있었는데 최근에 박장범이 들어오면서 이 중앙의 취재부수 핵심 부서로 집어넣었다. 그만큼 눈치 보고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파 정부 또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넘어가고 이유가 바로 이런 자들 자리 얻을 때는 뭐든지 하겠다는 듯이 하다가 얻고 난 뒤에는 내가 왜 그런 걸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판마다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가 수신료를 강제 분리해가지고 지금처럼 시행되게 되면 KBS가 재정 압박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지금 그 통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 그런데 오늘 최상목 대행은 안 된다 한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미 수신료 분리 징수로 1,500만 가구에서 지금 각각 분리해서 납부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수신료 관합, 원합이 점차 줄고 있다. 그리고 다시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되면은 국민의 선택권이 줄어든다.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수사기관의 직권 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이게 민주당 쪽에서 주로 통과시킬 때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 법안. 반인권적.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번에 비상계엄 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공시효 없이 수사하고 압박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이해되는 이런 법안이다. 이 세 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완전히 지금 최 대행은 완전히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 여기 관련해서는 살인이나 고문, 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마땅하지만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합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유족까지도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고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무원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도 자, 여기 비상계엄도 그렇고 대부분 공무원들이죠. 군인도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군인이나 이 공무원들이나 또는 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뭐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거를 나중에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몰아가지고 공소시효 없이 계속 수사를 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 그 이재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폭주를 하고 있다. 그 여기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서 또 가져오고 예산도 묶어버리고 탄핵을 계속해서 29명까지.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 이거 돌파하는 방법은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고 선관위에 관한 핵심 자료들을 가져와서 부정선거로 당선한 자가 누구인지 부정선거 관련된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바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다 이래가지고 정광석화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이런 절차를 보고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또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면회고 안 나는 데다가 못하게 된 데다가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슨 아오지냐? 근데 아오지다. 이런 게 아오지입니다. 위치적인 지리가 아오지가 아니라 그 땅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나 법을 보면 그게 바로 아오지고 그게 바로 동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은 네 번째입니다. 내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해라 하는 이런 포퓰리즘 정부, 퍼주기 법안 요 세 건을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 세 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또 통과시키려면 200명 이상이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은 폐기가 된다. 자, 그러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을 또 공격하려고. 자, 그런데 최상목도 조금 이제는 야, 이 국민들이 무섭다. 좀 들고 일어난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국민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동포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최상목도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거부권 중에 또 하나는 내란 특검, 그걸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내란 특검. 거기는 완전하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별건까지 수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완전히 보수 괴멸을 할 법안이다. 그래서 최상목도 빨리 이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되는 과정에서 눈치 보고 있다는 그 비판,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구속해놨는데 그 이유가 지금 더 역풍이 부는, 그래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거기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척근을 통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빨리 풀어라, 석방하라, 이런 이야기고 들리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사법심판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재명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재명은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